예, 10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6포인트가량 상승세이고요. 코스닥은 강보합 정도 유지하면서 두 시장 모두 빨간색 나타냅니다. 10시 오늘도 시장 흐름 읽고 중심 잡고요. 또 종목 이야기까지 합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모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할 얘기는요. 물론 시황 얘기도 하지만 주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2차 전지가 워낙 강한 바람몰이를 또 하고 있습니다만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끊을 수 없다. 예, 미국의 반도체 훈풍, K반도체도 따라갈 수 있을까? 미국 반도체 훈풍은 AI나 GPU에 대한 수요 증가 이런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미국의 기술주 실적을 지금 다들 대기 중인데요. 테슬라도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은 이제 반도체 기술주 얘기니까 TSMC가 내일 실적 발표하는군요. 실적 전망, 또 그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은 어떨까요? 실적 전망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AI 반도체 쪽. 예. 그리고 코어스라는 지금 어떤 칩을 가지고 TSMC가 이 시장에 독점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독점적인 이런 시장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TSMC 말고는 그 칩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없다 보니까 지금 줄을 섰죠. 엔비디아도 지금 증설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AMD라든지 그 외에 빅테크들도 지금 TSMC에 목을 메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시장 자체에 선제적인 투자가 되지 않으면 기업의 어떤 그 경영이 이제 향후에 유태로질 수 있을 정도. 왜냐하면 플랫폼 자체를 먼저 뺏게 돼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은 그래서 이제 TSMC라든지 다음 주에도 되게 중요한 이슈가 많습니다.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있고요. 또 미국의 빅테크 기업도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물론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 좋겠죠. 그 기본적인 요소인데 잘 나오지 않더라고 해도 시장에서 그것을 악재 요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컨센이 다 잡혀져 있는 상태고 어느 정도까지는 좋지 않다는 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AI 반도체라든지 어떤 AI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주가는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분기 실적 이후에, 그러니까 5월달 말쯤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사실 AI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커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이 불과 이제 2달 전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2분기 실적 나왔을 때 당연히 2분기 실적에는 관련된 그 반도체에 관련된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잡지는 않겠지만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그 모멘텀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이 반도체 시장은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이닉스 지금 시장 예상치가 영업 적자가 2조 5천억, 3조 사실 3조 이하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됐건 간에 이 HBM 시장에서 지금 1등의 이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이 하이닉스가 실적이 만약에 잘 나온다고 하면은 예상치보다 잘 나온다고 하면 적자폭이 줄어든다고 하면은 과연 그럼 HBM 쪽에서 얼만큼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이 나왔는지를 볼 것 같고요. 실적이 예상치보다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반영될 거다. 맞습니다. 예, 좋게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 만약에 입장이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만년 2등이었던 이런 항상 이런 하이닉스의 어떤 이런 흐름들이 AI 반도체 시장으로 인해서 HBM 시장의 선점을 효과로 인해서 이 부분의 1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큰 모멘텀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아마 미국의 빅테크들도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AI 반도체라든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어떤 향후의 어떤 그런 목표들을 분명히 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당분간 이 시장은 엔비디아가 8월 27일 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때까지 그 모멘텀이 굉장히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컬한 것은 뭐냐면 원래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장비주, 소재주부터 해가지고 사실 실적 시즌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어닝 서프라이즈, 쇼크냐에 따라서 주가 등락이 굉장히 심한데 지금은 사실은 2분기 실적이 반도체가 바닥이라는 게 다 인식이 있어요. 안 좋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전방 산업의 모멘텀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2분기 실적을 크게 우려하지 않는, 왜냐면 그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앞으로 그럼 여기서 얼만큼 더 성장할 수 있는지를 시장에서 그걸 더 궁금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금 AI 반도체, AI 서버 관련 아니면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 관련된 이런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망감이 크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SK 하이닉스는 7월 26일 날 실적 발표하는군요. 마지막 주에 하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엔비디아의 GPU 칩을 얘기할 때 이제 SK 하이닉스를 수혜주로 여기서 HBM을 상당수 만든다는 데, 그러니까 HBM이라는 게 그 HBM 형태의 반도체인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엔비디아 주문 낸 거를 TSMC가 만든다는 거죠. 그걸 아닙니다. 네. 그 TSMC에서 이제 맞습니다. 네. 그 GPU를 만들고 네, 네. HBM을 만들어서 그 TSMC에서 어드밴스 패키징이라고 해가지고 네. 코어스라고 합니다. 근데 TSMC에서 예. 만드는 건 코어스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그 패키징 기술을 iCube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네. 게 우리가 용어 정리를 빨리 해야 된다. 네, 네. 용어 정리를 빨리 해야지 거기에 과정에서 그 어떤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을 그렇죠. 투자할 수 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코어스니 어드밴스 패키징이니 이런 게 굉장히 생소할 수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보는 핵심적인 요인은 뭐냐면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은 특히 후공정 업황은 르네상스가 지금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HBM 자체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 세계 90% 점유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장이 커지면 밸류 체인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우리나라 회사들이 그 네. 밸류 체인의 밑단에 있는 회사들이 가장 수혜가 큰 것이고 최근에 한 가지 또 굉장히 큰 호재가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3나노 수율이 잡히면서 파운드리의 어떤 향후의 수출이 그 규모가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고객사 확보가 용이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TSMC의 갑질이 너무 심하거든요. 매년 칩 가격을 올려도 TSMC 걸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TSMC 말고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가 3나노 수율이 올라오고 이제 고객사에게 세일즈가 된다고 했을 때 예.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TSMC보다 20%에서 30% 가격을 싸게 팔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전방의 고객사 글로벌의 빅테크 업체들도 네. 당연히 어떤 벤더를 이분화하기를 원하니까 안정적인 공급망 그리고 좀 더 싼 가격에 받을 수 있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수율만 파운드리 수율만 잡힌다고 하면은 대기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하단에 있는 후공정 업체들도 굉장히 좀 큰 호재가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3나노 파운드리가 수율이 잡힌 것 그리고 HBM 시장이 지금 이제 막 확산 국면이 있다는 것.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이 반도체 장비라든지 소재 업종들은 당분간은 좀 굉장히 좋은 그 모멘텀 흐름의 요소가 굉장히 큰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 번만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정리해야죠. 뭐 정확히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GPU 칩을 그 AI 핵심 칩을 만드는데 거기에 TSMC로부터도 가져오고 하이닉스가 만드는 HBM도 가지고 오고 해서 자기들이 그걸 만든다는 거죠. 네, TSMC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패키징을 합니다. 네, 예. 패키징을 하는데 그게 그 수혜주가 이제 SK 하이닉스 들어가고 TSMC도 들어가고 써마 다른 데도 들어갈 수 있다는 맞습니다. 그런 예. 로직인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AI 반도체는 어쨌든 간에 지금은 AI 반도체 쪽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거의 한 달 하고 있지 않나요? 계속 관련주들 쭉 리스트를 해드리고 그죠? 거기서 이제 몇 개 종목을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데 뭐 계속 돌아가면서 한미 반도체, 뭐 대덕전자 뭐 이미 조금 쉬다가 슈팅을 나온 상황이고요.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성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 밸류체인의 종목들 수익률도 좋습니다. 언급 좀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일단 저는 그 어드밴스 패키징 내로 들어가는 장비주보다는 네.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수혜가 큰 기판 업종, FC, BGA, MLB 쪽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HBM과 GPU를 연결하는 그 기판 자체도 굉장히 고도화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기판도 넓어져야 되고 정밀화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그 기판이 다 거의 대부분의 기판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판 업종을 중심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는 뭐 MLB 관련돼서는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DDR5 관련돼서는 TLB 그리고 FC BGA 관련돼서는 대덕전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러한 기판을 만들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턴키 방식의 태성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한번 이제 시장에서 이제 반응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이제 장비 자체의 어떤 그 진입 장벽보다는 턴키 방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이런 상황 속에서 태성이 장비를 제공하는 그런 유일한 회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지난주에 어떤 슈팅이 나왔던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 오늘은 뭐 관련해서 이제 검사 정비 관련돼서도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이 기판 관련된 밸류 체인을 계속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종목들 뭐 수익률이 좋고요. 자막을 좀 보여드렸는데 단기 트레이딩에서 뭐 이 정도 수익 났다 뭐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사님 우리 코너는 보시라는 거고요. 그 밸류 체인의 종목들 그거를 이제 잘 보세요. 이게 정리를 해주신 거고 뭐 이것을 포함해서 또 다른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걸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지난번에 사진 다 찍어 놓으셨죠?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사진이 아니라 자료들 가지고 요거를 쫙 보시면서 돌아가면서 그 안에서 지금 순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네, 오늘도 이 AI 반도체 쪽에서 또 한 종목 히든밸류 종목으로 말씀하실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그 이제 역시 FC BGA 그냥 기판 관련돼서 이제 계속 밸류체인 좀 네.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 이제 기가비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일단 FC BGA 그러니까 기판 자체 굉장히 고도화되고 정밀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HBM과 GPU를 연결하는 그 기판이 이제 FC BGA 방식인 것이고 이것이 이제 고도화 정밀화되다 보니까 지금 사실 TSMC에서 만들고 있는 그 어드밴스 패키징, 코어스 방식의 어드밴스 패키징 자체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칩 자체를 수율이 안 나와서 뭐 불량이 나오면은 그냥 파기해도 되는데 어드밴스 패키징 자체가 HBM과 GPU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한 회로라든지 어느 한 부분이라든지 에러가 발생되면은 그 고가의 패키징을 그냥 버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 장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은 검사 장비와 그리고 더 정밀한 검사 장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특히 기가비스 같은 경우에는 FC BGA 관련돼서는 굉장히 글로벌리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 리페어 장비까지 본다고 하면 유일한 회사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그 장비를 보시면 됩니다. AOI와 AOR. 그래서 AOI는 오토매틱 옵티컬 인스펙션. 그러니까 검사 장비. 검사 장비입니다. 말 그대로 검사 장비입니다. 그래서 검사 장비만 하는 것이 국내 어떤 피어 그룹에서 봤을 때는 펨트론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래서 FC BGA 자체가 기판이 굉장히 넓고 기존의 어떤 패키징보다 적층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판 자체가 넓기 때문에 더 정밀한 기판을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생기는 것이고요. 또 층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층층마다 다 장비 검사 그 회로가 잘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를 검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뭐 기가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매출 구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매출이 AOI가 이제 뭐 한 50% 정도를 지금 점유하고 있고요. 그다음 AOR 뒷자리가 리페어입니다. 리페어. 수리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왜냐하면 이 검사 장비는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많은데 네. 수리 장비는 거의 글로벌리하게 거의 한정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기가비스가 그렇고 미국의 KA가 있고 일본의 한 회사, 중국의 한 회사 이렇게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검사뿐만이 아니라 불량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리페어할 수 있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고밀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눈이나 손으로 이렇게 해낼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패키징 자체가 굉장히 고가하다 보니까 그것을 기계적으로 그걸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리페어 장비는 굉장히 만들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진입 장비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간으로 돼 있고 지금 그래서 기가비스 같은 경우는 검사 장비도 있고 그리고 수리 장비, 리페어 장비도 지금 갖춘 있는 상태. 그래서 기가비스의 검사 장비와 연동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페어 장비를 쓰기 위해서는 기가비스의 검사 장비를 써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기가비스의 어떤 상당히 좋은 흐름은 고객사가 편중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대만이나 중국이나 국내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골고루 편중돼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검사 장비, 이 검사 장비뿐만 아니라 이 리페어 장비 자체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에 좀 굉장히 좀 화두가 될 수 있는 왜냐하면 리페어 장비나 이거 핵심 장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국에 뭐 이게 쉽게 팔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뭐 대만이라든지 중국 외의 지역에서는 기가비스의 장비를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고 특히 검사 장비와 이 리페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적층수가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층이 많아질수록 그 층을 일일이 다 검사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어떤 그 샘플 몇몇 그 샘플에서 무작위로 착출해서 검사를 해줬는데 요즘은 전수 하나요? 네. 패키징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주 뭐 무식한 말로 진짜 장비를 그냥 때려다 막 집어넣어야 그래서 검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가비스의 이제 그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고객사별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분포도가 넓기 때문에 한 고객사에 편중되어 있지 않고 이 시장이 커지면 골고루 그 수혜를 다 누릴 수 있다는 것. 특히 기가비스의 영업이익률의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영업이익률이 아마 이제 올해 영업이익률은 추정컨대 한 35%에서 40% 정도가 추정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장비주가 뭐 30%에서 40%가 된다는 것은 딱 이제 어떤 그 반도체라든지 장비주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독점력이 있고 이 장비가 얼만큼 만들기 힘들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근데 이 장비의 시장이 P가 늘어나고 Q가 늘어나는 시장이 내년에 도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장비 검사 장비 쪽에서 지금 펨트론도 이제 최근에 신규 상장했고요. 이 기가비스도 신규 상장주인데 저는 사실은 펨트론보다는 기가비스가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맞다. 왜냐하면 독점력 있는 장비가 있는 회사들은 프리미엄을 더 세게 받는다. 지금도 뭐 지금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올해 예상 매출 대비했을 때도 지금도 뭐 30배 정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구간이라고 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한미반도체라든지 한미반도체가 지금 그렇게 프리미엄 받는 가장 큰 이유 TC 본딩 장비의 어떤 독점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뭐 태성도 지금 주가가 그렇게 지난주에 세게 반응한 것도 턴키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독점력이 있는 장비 회사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것이 포인트인 것처럼 기가비스도 검사 장비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단순히 검사 장비가 아니고 리페어 장비는 글로벌리하게 몇 개 회사가 없다. 한 두 회사에서 세 회사 정도. 제가 알기로는 기가비스가 한 2개 정도 회사에서 유일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미국에 한 회사가 있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 추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Q만 늘어나면 이 마진이 훨씬 더 좋아지는 레버리지 효과가 생기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체나 무슨 뭐 콘텐츠 업체도 아닌데 영업이익률이 30% 40% 나오는 건 제조업이 대단한 거죠. 근데 반도체 가운데 그런 게 꽤 있어요. 예를 들면 뭐 HPSP 이런 것도 영업이익률 40%예요, 그죠? 맞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HPSP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한미반도체는 아직은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그렇게 될 회사. 그러니까 시장이 미리 땡겨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기가비스도 어떤 이런 독점력을 가지고 프리미엄 구간으로 지금 들어가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올해 5월 24일 날 상장했어요. 최근에 상장한 경우는 뭘 봐야 되느냐?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근데 그 부분 잠깐 제가 짚고 말씀드리면 시간이 짧지만 6개월 이후부터가 보호 예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5월에 상장했기 때문에 당분간 오버행 이슈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괜찮은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가비스는 현재 10만 한 2천 원 수준인데요. 목표가는 15만 원으로 꽤 높게 설정을 하셨고요. 손절가 8만 3천 원으로. 그 말은 이제 단기로 오늘 사서 내일이나 모레 팔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그죠? 호흡을 위아래로 길게 잡으셨습니다. 오늘 시황 해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저희는 또 AI 반도체를 팠습니다. 네, 이사님 고맙습니다.